조금 늦추는 정도가 나이 60의 한 30대처럼 보이는 정도예요. 너무 늦추는 정도 욕심인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방법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딱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때 네. 너무나도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라는 걸 한번 해봐야 감사합니다. 되겠다. 그래서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지 몰라도 딱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끊어놓고 한 2주 다니다 말고 한 달 다니다 말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선생님 말씀대로 나이를 늦추던 뭐 늦게 가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게 참 저만 힘든가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네.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60대, 30대처럼 보일 수 있다는데 못 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0대에 다시 시작하는 요가라는 주제로 요가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할게요. 우선 요가 그러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과 두 번째는 늘 갖고 다니는 게 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상시에 걷거나 우리가 뛰거나 뭐 아니면 누워 있거나 일상시에 자주 앉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일상에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언제세요? 뭐 먹을 때요. 네, 먹을 때요. 네. 드실 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잘 때. 주무실 때요? 네. 또요? 수다 떨 때요? 네. 자, 또 있으세요? 내가 행복할 때요? 네네. 남편이 월급 받다 줄 때. 그렇죠. 남편이 월급을 네. 가지고 올 때. 보면은 어때요? 다 외부에서 나에게 주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껴요. 네네. 근데 가만히 보면 먹을 때 행복한 것 같지만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으면 먹다 체하지 않을까. 화가 나서 먹을 때는요. 또 나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하다가 먹는데 이거 살찌지 않을까. 그 고통이죠. 자는 게 좋기도 하지만 자고 나서 붓지는 않을까. 맞아요. 뭐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쩌나. 꿈이 맞을까 틀릴까. 좀 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건 없을까. 자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다 떨 때가 가장 문제일 수가 있어요. 막 친구랑 너무 행복한 듯 얘기하고 그녀가 내 앞에서 웃었지만 등 돌려서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찜찜한 거. 네, 맞아요.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말에서 와요. 네. 살은 좀 빼면 돼요. 체하면 그냥 이렇게 좀 소화시키면 되고요. 잠을 못 자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근데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확 던졌는데 탁 받았는데 가슴이야. 네. 이러면 그거는 평생 가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잊지 않으리.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네. 너무 초롱초롱한 눈빛 때문에 제가 좀 긴장돼요. 너무 집중하셔서. 자, 그러면요. 우선은 30, 40대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나 또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서운한 마음. 가족들이 왜 나한테, 아니면 친구들이 나한테, 왜 세상이 나에게.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음식을 드실 때 가장 몸에 도움이 되는 것, 활기차게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건 홍차로 선택하셨으면 해요. 웬 홍차 하시는데요.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순수한 홍차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게 환기를 시키고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드시면서 삶은 아름다워. 해가 떴잖아. 신선한 공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숨을 쉬는 거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턱을 당겨보세요. 자,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원치 않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살이 찐다거나 되는 경우는 자세 때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쪽으로 살이 찌겠죠. 네네.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네.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나이살이 돼요. 오. 첫 번째는 턱만 당겨도 물줄기가 쫙쫙 잘 흘러요.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턱을 당기시고요. 혀를 잇몸 위에 붙입니다. 입천장 위에요. 입을 다무세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도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요가에서는 하지 않기를 권해요. 제가 인도를 10일을 가면 10일 동안 침묵만 하다 와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다물고요. 턱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목 뒤에 두개골 있는데 이쪽 뒤가 순환이 잘 돼요. 턱을 당겨서 목 뒤를 열어줍니다. 자, 양손을 배 위에 얹어보세요. 숨을 마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다시 숨을 마십니다. 여기서 숨을 숨은 내쉽니다.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은 호흡인가요? 숨은? 네.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요. 네. 어머니들한테 호흡을 마셔보세요. 숨을 마십니다. 이러면요. 나는 배가 안 나와서 이거 흉식 호흡이에요. 그럼 여기가 긴장되고요. 네네. 복식 호흡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에요. 예. 그래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갑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요. 고요히 숨을 내쉴 때 들어갑니다. 자, 턱을 당긴 상태에서 복식 호흡만 잘 하더라도 우선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한 2번만 숨을 마셔보세요. 마시고 또 고요히 내쉽니다. 자, 숨을 깊게 마십니다. 고요히 마셔보시고요. 또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자, 잠깐 퀴즈예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생각이 나셨나요? 이런 상태가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 마음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말하게 되고 원치 않아도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저 사람에게 잘 베풀어줬는데 왜 이런 일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꼭 봐야 되는 게요. 마음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럴 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걸 정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세상을 이렇게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딱 꽂혀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났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짜증이 나 있거나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거나 의심했다면 그 마음도 이렇게 돌아서 나에게 와요. 그러면 제가 이분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고 이분이 나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흘린 거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쪽에서도 와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우선은 숨도 골라질 수가 있고 음식을 드셨을 때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요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요. 내가 정말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너무 존경받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싶어요.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이유 없이 베풀 때 그것도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네. 어렵죠? 예,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